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두 개 있었는데 테슬라하고 램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을 훑어본 느낌은 테슬라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앞으로 쓸 돈이 많겠다. 그리고 어닝 파워는 좀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었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처럼 아주 화끈한 면은 없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테슬라 전반적으로 시장의 눈높이도 좀 낮았었고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컨센이 좀 낮게 형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적은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일회성 요인들이나 일부 요인들 그러니까 환율 요인이나 일회성 요인들로 인해서 좀 상회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그 부분을 좀 걷어내고 보면은 그렇게 아주 인상적인 실적이었다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2.39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22.19 빌리언 달러입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16.2 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ASP 증가가 있었는데 전기차 부문의 매출 중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밑에 그 주요 실적 쪽에 보시면은 Automotive Regulatory Credits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 탄소 배출권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380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계속해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나 혜택을 줄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이번 분기에 발표된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380 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가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비용 없는 그냥 수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이익에 꽂힌다고 보면은 좀 건너뛰어서 이제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스 보면은 영업이익 쪽에서 이번에 941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이 941 밀리언 달러 중에서 한 380 밀리언 달러가 탄소 배출권으로 해서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이 부분이 전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941 밀리언이 아니라 한 5, 600 밀리언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데에서 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테슬라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YY로 한 11% 정도 감소한 2.4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서비스 등 기타에서는 굉장히 잘 나와서 YY로 42% 증가한 3.75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16.3%인데 21.1%가 나왔고요. 컨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941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787 밀리언보다 잘 나왔는데 좀 전에 보셨듯이 서비스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총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SD 판매하고 구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비 하락에 따른 차량 평균 원가도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환율 효과가 0.2 빌리언 달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영업이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따라서 컨센서스는 3.7%가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었는데 4.2%가 나왔고요. 조정 EPS도 0.41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캐펙스가 시장에서는 4.2빌리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2.5빌리언 정도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밑에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향후 캐펙스 증가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1.44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그 현금을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는데, 스페이스X 지분 투자가 2빌리언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거 그 예정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 스페이스X의 2빌리언 지분 투자를 약간 테라팹이나 반도체 제조 공장 증설 관련돼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투자증권하고 합쳐서 44.7빌리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밑에 좀 보시면은 인트레스트 인컴하고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보시면은 인트레스트 인컴이 434가 나왔고요. 익스펜스가 92가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순이자 수익 자체가 300밀리언이 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 4, 5천억 정도가 이 순이자 수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하고 유동성 이쪽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현금성 자산이 44.7빌리언이고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스페이스X 지분 투자하는데 2빌리언을 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 주요 코멘트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UAE에서 사이버 트럭 인도 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를 26년 내 양산 개시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휴스턴의 신규 메가팹 건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2분기 중에 첫 대규모 옵티머스 공장 준비를 하는데 공장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일스렐 라인은 연 100만 대 생산 설계를 하고 프리몬트의 모델 S하고 X 라인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는 2세대 라인을 준비하는데 장기적으로 연 1000만 대 옵티머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쪽 업데이트는 AI 트레이닝 컴퓨터에서 커스텀 칩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이제 자체 칩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타 쪽에선 1분기 중에 슈퍼차저 순증이 한 2200개 정도 있었고, 2026년 일본 서비스 센터 2배 확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론 관련해서 그 컴퓨터 용량 확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로보택시 옵티머스 램프업에 맞춰서 반도체 제조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충분하고 탄력적인 칩 공급을 확보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스페이스X 파트너십으로 사상 최대 규모 칩 팹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게 스페이스X에 2빌리언 달러 지분 투자한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직하고 메모리 어드밴스 패키징 이쪽을 수직 통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원문을 좀 보면은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 램프업에 발맞춰서 우리는 제조 영역을 반도체 팹 생산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충분하고 탄력적인 칩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페이스X와의 파트너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칩 팹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로직,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수직 통합함으로써 빠른 개발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는 기존 및 계획된 업계 캐파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칩 수요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기가팩토리 텍사스 캠퍼스 내 테슬라 자체 리서치 팹에서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팹에 대한 강렬한 이식,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 글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5 추론 프로세서 최종 칩 설계를 4월에 완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1분기에 유료 주행 마일이 전분기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가로적으로 주요 미국 대도시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하고 인허가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스틴에서는 비감독 운영 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4월에 달라스하고 휴스턴에서 비감독 라이드를 런칭하겠다고 합니다. FSD 관련해서는 4월에 네덜란드 쪽에 승인을 획득했고요. 중국 승인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온 지가 한 꽤 된 것 같은데 중국에서 FSD 승인을 지금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좀 풀리면은 FSD 관련된 매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망 자체에서도 단연간 AI 컴퓨트, 솔라, 배터리 소재, 반도체 이런 제조 캐파를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해가지고 EPS가 상향 조정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비용 나갈 거하고 캐펙스 투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에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PER은 184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 회사와 그다음에 위에 지금 테슬라 부분에서는 이 뭐죠? 메가팹이 아니라 뭐죠? 테라팹. 테라팹. 예. 테라팹 얘기도 나오고 이걸 연결시켜 보면 테라팹을 짓는다면 그러면 다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죠? 예. 딱 그 생각이 드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테라팹을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문성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로직 반도체부터 메모리까지 다 내재화하겠다는 이제 목표이고 피지컬 AI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다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년 내에 완성한다기보다는 10년 정도 좀 길게 보면서 캐파업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경쟁 플레이어가 강력하게 한 명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기 메모리뿐만 아니고 CPU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램프업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 포인트로 하나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가 배터리 할 때도 메가팩토리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메가팩토리 하면서 그때는 파나소닉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4680 배터리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 대비 굉장히 사실 미진합니다. 지금도 양산 물량이 제대로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설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애플도 설계를 이제 내재화해서 M1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했지만은 양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양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아날로그적으로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암묵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하기 힘들고 국가별 좀 주특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 쉽게 그 양산성을 아직은 맞춰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애플은 시도조차 안 했고 테슬라는 아직도 몇 년 정도 딜레이 되면서 지금 못 맞춰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산 라인까지 얼마나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쪽 웨스턴 쪽에서 뭔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 양산은 한국, 일본, 독일, 대만이 양산을 잘하네. 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젓가락 쓰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주 세밀한 미세공정의 이런 양산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잘하는 건데 지금 미국 땅에서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리서치 팹으로 시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최종 양산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하는 그걸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 그걸 다 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배터리조차도 지금 쉽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흘러가는 그 여러 가지 맥락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랑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중량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래서 배터리 쪽에 메가 팩토리 같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방금 문상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쪽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야라는 걸 미리 앨런 머스크가 감지하고 메가 팩토리를 지은 것처럼 지금 여기 기존 및 계획된 업계 캐파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칩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 말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안 된다. 테라팹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서 저도 야, 이거 앞으로 장난 아니구나, 수요가. 우리가 매번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캐펙스 보면서 추정을 막 하는 건데 좀 큰 그림을 앨런 머스크가 딱 그려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다 TSMC에 다시 요구를 했나 봐요.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좀 우선순위로 놔줘. 근데 지금 우선순위 하고 싶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플이 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왔고 그 밖에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에이직 반도체 하겠다고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TSMC가 그렇게 녹록하게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삼성한테 기회가 온 거고 그렇죠. AI5, 6 뭐 TSMC랑 같이 만들던 단독으로 하던 어쨌든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되게 크게 보고 있지만은 자료도 안 따라주니까 분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양산 쪽은. 진짜 딱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발전된 역사를 보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이었거든. 앞단에서 그런 혁신 기업이 뭔가를 치고 나가면서 이런 거 해줄 수 있으면 빨리 쫓아가서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AI6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단독으로 지금 예, 뭐 물량을 또 TSMC도 또 준다는 거죠. 같이 낀다는 이야기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강한 의지 때문에 캐펙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영업 현금 흐름 이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네,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스페이스X랑 결국에는 합쳐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많이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합병을 하는 그림으로 가서 그 자금으로 이제 또 테라팹을 짓는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거의 4조 달러 네. 어느 정도 8조 달러였나? 8조 정도 되면 1조를 성과 보상 그 네, 스탁 네. 옵션으로 가져가는 거였거든. 네. 근데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합병을 하게 그러면 되면요. 그 스탁 옵션이. 그 스탁 옵션은 한번 저희가 체크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왁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테슬라에 맞춰진 거잖아요. 스페이스X를 합병 전제로 한 건 전혀 아닐 거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일단 상장 가격이 뭐 1.75 빌리언 조 달러이고 상장하게 되면 2조 달러 넘어가는 게 뭐 기정사실이 될 것 같아요. 패시브 수요랑 엄청 몰려들어서 그럼 거기랑 테슬라의 비율을 맞추면은 뭐 반이 안 되겠죠. 테슬라 비중이. 그럼 결국에는 그 합산 시총으로 가서 그 일부 비중 테슬라의 몫만큼에서 8조 달러면은 곱하기 저기
그래서 스페이스 X까지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목표가 굉장히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일부가 8조가 돼야 되니까는 그럼 15조, 20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정말 큰 목표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발라서 나중에 네. 그 스탁 옵션에 적용을 할 건가. 그렇게 보면 미국이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발라서 그거 하기 힘들다. 뭐 그걸로 또 주주들이 소송할 거고. 그렇죠. 여기서 스페이스X의 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뭐 써먹어 파처로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몇만 대를 팔면은 뭐 지분 얼마를 받고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또 얼마가 되면은 또 지분 얼마를 받고. 음.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판매량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일정 비중을 받고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개가 합병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현재 시총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의 지분율이 네, 양사 합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늘상 얘기했던 게 한 지분율 20% 이상, 25% 이상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만해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지분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그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실적 조금만 더 체크해 보면 매출 증가율 YOY 16% 괜찮았어요. 그죠? 예, 예. 네, 그것도 우리는 ESS가 뭐 잘 되고 있고 전기차는 좀 안 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그랬지만 오히려 전기차가 16% YOY 올라가고 ESS는 마이너스 11.8이거든요. 예. ESS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왕 박사? ESS는 아마 미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조금 이런 것이고 아니면 지금 우리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제외하는 나라 되게 좋고요. 뭐 유럽, 동남아, 중국도 나쁘지 않고 막 미국만 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특별히 코멘트가 안 나와가지고 잘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ASP가 늘었고 또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FSD 판매와 구독이 증가됐다. 이 부분이고 지난주 주말인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테슬라를 지금 안 사면 나중에 구독료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내 외제차 판매에서 테슬라가 1등이 됐어요. 네. BMW랑 벤츠를 제끼고 그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아요? 뭐가죠? 그게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지금은 아예 뭐 8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내면 구독 서비스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 차를 타는 기간 동안. 근데 한 두세 달 전에 나왔던 얘기로는 2월 달까지인가 그 구독을 안 하면 매달 결제로 하는 것만 구독 시스템이 남게 된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체로 저도 그 800만 원인가 내고 FSD를 구독했는데 월 내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그런 이슈가. 근데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월드 구독으로 가면 한 달에 한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 5년 정도 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차를 사면은 한 6, 7년 정도 대부분 타고 이제 또 바꾸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구독을 할 수 있고 한 번 샀을 때. 근데 다른 나라들은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구독을 하는. 네. 그런데 그 뭐 샤넬백이나 이런 것도 보면 계속 가격 올려버리잖아요. 5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 되고 1200만 원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구독 서비스를 나중에 언젠가 보면 확 올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그냥 그쵸. 한 방에 사놓는 거 그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무서운 거는 지금 아니 에게 영업이익률 겨우 4%인데 PR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결국은 보면 애플의 아이폰 껍데기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iOS에서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이 그렇죠.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이 구독 서비스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이 정도로 테슬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